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주 1차시 강의입니다. 신용장 거래 원칙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장 거래 원칙으로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성하고 추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신용장 거래에서 독립성과 추상성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였어요? 결국 신용장은 거래가 은행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은행이. 그래서 은행의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성하고 추상성을 이제 추상성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독립성하고 추상성의 원칙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만 이쪽에도 약간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우리가 대응 결제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겠는데요. 독립성하고 추상식 원칙이 제한되는 이유를 보면 UCP, 그냥 신용장 통일 규칙의 면책약관이 있어요. 면책약관. 여기서 은행은 어떠한 서류든 그 형식이나 충분성 또는 정확성, 진정성, 또 위조 여부 또는 법률적 효력이나 그 약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여튼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서류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성관주의 임에 따라 서류 일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는 어떤 법률 추상성하고 독립성 원칙에 의해서 은행에서는 어떤 책임도 안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안심하고 이제 신용장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명백하게 수출업자가 선적을 했다고 서류를 은행에 제시했는데 명백하게 서류는 다 일치해. 은행에서는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서류는 다 100% 일치한데 은행에서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그죠? 소스를 통해서 이게 사기다는 걸 알았을 경우도 있죠. 누가 또 제보를 할 수도 있고 누가 제보해서 실제로 선적을 했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 선적 서류에는 실제 가끔 그런 사례가 있죠. 어떤 그 신용장이나 송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품이 아니고 엉뚱한 물건, 뭐 쓰레기라든가 돌멩이 이런 거 넣어서 선적해서 보내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인지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서류는 신용장하고 송장 내용과 일치하는 선화증권 및 관련 서류가 선적 서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선적한 내용은 엉뚱한 다른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인지했을 경우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거를 결제를 해줘야 돼 말아줘야 돼 이런 문제가 또 따르겠죠, 그죠? 자, 결제해줘도 문제 없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은행에서 책임은 면책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법적 책임이 안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사기면은 사기를 은행에서 인지했다 그러면 그 대금 결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수출상 입장에. 왜냐하면 대금 결제 해줘 버리면 이제 수입상은 물건을 제대로 물건 받지도 못하면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런 부분을 이런 예외 원칙을 둬가지고 악용 사례를 이제 방지하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기거래 배제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금 결제 원칙에 이제 일부 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하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 또는 위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금식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표시하면 수익자가 인수나 매입은행 위조 서류를 제시를 해가지고 대금 위조 제시했을 때는 이때는 다 서류가 일치하더라도 원래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결제 제한 즉 독립성하고 추상적 원칙 예의를 둬가지고 대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하고 추상성 원칙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수익자, 수출업자의 사기 집단의 부당이익을 방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두는 게 그 독립성하고 추상성 원칙이 보호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은행에서는 알았어요. 사기라는 거를. 그렇지만 서류가 하자 없어. 그러면 이런 예외 원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자한테 무조건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자라는 게 수출업 사기 집단들이 은행에다가 왜 서류 일치하지 하는데 법적으로만 일치하면은 시용장 원칙이나 이런 데는 서류상만 일치만 하면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역으로 사기 집단이나 이런 게 역으로 은행에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을 안 할 근거가 명백하게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예외가 원칙이 적용 안 해준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떠밀려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기 집단한테 넘어가는 거고 수익자, 수출업자도 결국 이익 볼 거 없어요. 그죠? 은행 손해보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 손해보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 원칙을 적용해주는 게 독립성이나 추상성 원칙에도 보호가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남발되면 안 되겠죠. 우리 뒤에서 보겠는데 남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기본 취지인 독립성하고 추상성 원칙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본적 원칙에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몸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으로 대금 결제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가처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급 금지 명령이란 신용장 거래에서 이제 신용장 발행 은행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이제 금지하는 법원이 결정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처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로 법원의 완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제 그 행위를 중단시키는 거죠, 행위를.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미루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선적한 물건이 이제 어떤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할 경우에 수입상이 수출상한테 그 대금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가처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가서 뭐 소송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대금 지급 절차 다 끝나버리겠죠, 그죠? 자, 내일 모레 대금 지급을 해야 돼. 내일 모레 하루 이틀 내일 모레 며칠 뭐 일주일도 안 남아서 대금 지급하는 해야 되는 날. 그럴 때 언제 소송이나 행정으로 가지고 시간 내서 안 되겠죠. 그러면 잽싸게 빨리 법원에다가 지금 이러한 사항이니까 가처분 해주시해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도 이 가처분은 거의 서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상으로 일단 판단해서 가처분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가처분 명령이 나면 일단 그 행위가 중단돼요. 대금 지급하는 행위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가서 진짜 정식 재판으로 가서 최종 결정이 난 후에 대금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안 하든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는 이제 수입상이 이제 대금 지급을 이제 잘못된 경우 사기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입상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남발돼 버리면 신용장 본질이 훼손돼 버리죠. 그죠? 그렇게 신용장 본질이 훼손되면 은행에서는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뭐 왜냐면 잘못하면 은행이 손해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은행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행이 이미 뭐 대금 지급을 해버릴 경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다 해버렸는데 다시 은행에다가 그걸 배상하라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 좋아하지 않겠죠. 이제도 잘 안 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경우 해야 되냐? 발행은행,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실무상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은행의 대금 지급 이전, 그죠? 그 다음에 사기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경우,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나 피해 없을 경우, 결국 은행에 피해 없을 경우, 또 사기가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제한해서 해야 되지, 이게 아주 남발돼 버리면 안 돼. 자,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서류상으로만 봐서 법원에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명령이 이제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처분 명령이 났다고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해부됐을 경우에 그게 전부 승소한다는 건 없어요.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처분은 어차피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남발돼 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송장하고 신용장, 신용장 비교해서 서류 일치 여부를 비교해서 이런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대금 결제해 주도록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서류 심사하는데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연밀 일치 원칙하고 상당 일치 원칙이거든요. 자, 은행에서는 이제 서류 심사하고 또 수리 이게 대금 지급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은행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갖고 하지만 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건 없어요. 그죠? 완벽한 게.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린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내용은 꼭 같아요. 송장이나 신용장이나 꼭 같은데 뭐 토시가 하나 틀려 오타 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그러면 신용장하고 송장하고 일치하지 않은 걸 볼 거냐? 이런 경우는 일치한 걸로 봐서 대응 결제를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따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게 원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엄밀 일치 원칙하고 상당 일치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엄밀 일치 원칙은 신용장이 발행은행이나 화행은행 등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은 대금 지급을 위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일치하는 경우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률 원칙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은행에서 서류 심사하는데 서류 여부를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걸리면 일일이 다 하게 걸리면 이거는
수익자, 즉 수출업자는 대금 결제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신용장의 유용성인 확실성과 이제 신속성 이런 것에서 이제 제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밀일치 원칙은 신용장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서류 일치 여기만 딱딱 보고 실제 여부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뭐 한 달, 두 달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5일 이내에 다 대금 결제를 해줘야 돼요, 5일 이내. 5일 이내에 하려고 그러면 그걸 현장 가서 실제 물건 뭐 실렸는지 선적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다 뭐 은행들이 뭐 부두나 이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방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 걸 보는 거냐 이런 문제가 따른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UCC에서도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시된 서류와 어떤 신용장 조건과 일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은 없어요. 단지 판례, 이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판례들에서 보면 판례들이 일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에서 이제 제시하는 기준들 이걸 따른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뒤에서 보는 상당 일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판례의 사례들 많이 참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엄밀일치 원칙 근거로 해서 그걸 약간 예를 들어서 상당일치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상당일치 원칙은 뭐냐?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 정권의 상당일치,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 엄밀일치 원칙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지만 상당일치 원칙은 상당히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물건이야, 같은 내용이야. 뭐가 좀 토시가 틀렸던가 뭐 내용이 잠깐 다른 표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장에 있는 그 취지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일치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대금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경우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거절이 부당한 지급 거절이 된다 이런 사유거든요.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소리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당일치 원칙은 왜 되기 시작했느냐? 자, 신용장 통일규칙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별도로. 다음 시간 정도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여기 보면 21조하고 37조의 규정에 보면 엄밀일치 원칙을 다소 완화해서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 조건과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상당일치 원칙을 조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상 상호 모순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해야 된다고 즉 대금 지급을 결제해줘야 한다는 우리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예시는 우리가 교재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 일치 여부 확인할 때는 신용장하고 송장하고 그다음에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 그래가지고 ISBP가 있어요, 그죠? 자, 요 관행이란 게 주로 어떤 거겠어요? 상당 일치 원칙과 아까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모아서 이런 은행에서 관행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 관행을 이제 ISBP로 이제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엄밀일치 원칙하고 상당일치 원칙 그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거는 교재에 있는 학생들은 87페이지에 나와요. 그죠?
87페이지 보면 되고요. 자,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엄밀일치 원칙은 LC 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는 대금 지급을 이제 일치하지 않는 서류,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일치 원칙은 LC 조건에 상당하게 일치하는 서류는 대금 지급을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기준은 자, 엄밀일치 원칙 같은 경우는 LC 조건과 문구가 일치해야 돼요. 문구 자체가 문구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일치 원칙은 뭐 사소한 하자는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의 내용만 같으면 그건 지급 가능하다 이런 취지예요. 그죠? 조금 완화시킨 거죠. 엄밀히 원칙에 대해서. 그럼 예시를 한번 보면 자, 엄밀일치 원칙 같은 경우는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서에 중고품으로 되어 있는데 총장에는 신용장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엄밀일치 원칙에서는 이걸 서류상 일치하지 않은 걸로 봐서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에는 카스 모델 T인데 차 모델이 T다. 그런데 송장에는 카스 모델 TNY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도 다 하자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화인이 명칭이 모하메드 소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모하메드 솔판 이렇게 조금 오타인지 뭔지 모르지만 조금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하자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용장에는 커네드 파이트 피치로 되어 있는데 캔에 있는 하얀 백복숭아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선화증권은 캐네드 프루트 과일, 복숭아인데 이제 과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엄밀히 원칙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거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상당일치 원칙적으로 가보면 여기는 상품 명세는 캐슬로 되어 있어요. 캐들, 가축. 근데 서류상에는 돼지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자, 실제로 선적은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적은 허그없어. 돼지도 가축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선적이 이제 돼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리트를 우리가 주로 약자로 쓰잖아요. ST를 약자로 쓰잖아요. 그죠? 리미티드 주식회사 할 때도 LTD 이렇게 주식회사 약자로 많이 쓰죠. 자, 이런 경우 약자로 한 것도 이건 하자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UPVC 또 UPVC 소문자 대문자의 차이죠. 이것도 하자가 아닌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상당일치 원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용장에는 헤이림, 트레이딩 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이림 포장문서에서는 HY하고 HEI가 좀 틀렸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단순은 착오나 이런 거 오타로 봐서 하자가 아닌 걸로 판례상 그렇게 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UCP 600 조항에 보면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정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원칙이 나와서 기타의 모든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품명세에 관한 상업송장이 엄밀일치 준수 임의로 해석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실무상으로 유의할 점을 보면
어떤 사소한 하자나 명백한 오타 등의 하자 내용이 계약 상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그죠? 계약하고 내용이 뭐 별게 없어요.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 단서는 오타야. 그리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업무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엄밀일치 원칙만 적용해서 만약 대금 지급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례가 이제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를 그 상대방을 안다 그러면 소송을 넣겠죠. 소송을 넣어서 결국 소송에 가면 법원에서는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을 패소하거든요. 대금 지급 안 한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소송을 간다고 그러면은 시간도 걸리지, 또 법적 소송 비용도 들어가지, 이런 결국은 또 돈을 물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일치 원칙이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상당일치 원칙 적용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후에 그런 번거로움이나 비용 측면 이런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하자나 명백한 오타 등의 하자 내용이 계약 상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해서 실무 처리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만을 근거로 해서 대금 지급을 이행하기 때문에 수주상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밀일치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수주상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수상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는 봐줄 거야. 이렇게 해서 좀 틀려도 넘어가면 안 되고, 엄밀일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후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상당히 일치 원칙 적용해서 이제 구제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업무 처리상이나 실무상으로는 엄밀일치 원칙을 준수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소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지급 거절 통보를 당하게 되는 수주상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류의 면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매우 중요하겠죠. 이게 소송으로 휘말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년,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거래처와의 이 거래관계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거래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상에 기본적으로 원칙이 엄밀일치 원칙이 적용한다는 이런 개념적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 경우에는 국제표준은행 관행 ISBP라고 그러는데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서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서류심사 기준 해당 종을 숙지해가지고 이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치 여부 볼 때는 신용장하고 그 다음에 ISBP 그 다음에 송장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서 이제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은지 또 엄밀 일치 원칙을 적용하되 상당 일치 원칙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하면은 큰 실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관련 동영상 하나 올려놓을게요. 같이 이제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